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네, 오늘은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정치권 상황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여야 정치권이 어쨌든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김중희 전 장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야 모두 좀 짚어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우선 문재인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사퇴했습니다. 당대표 11개월 동안 하고 사퇴한 겁니다. 11개월간의 문재인 대표 체제 또 문재인 대표의 정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 지금 하는 정치 워낙 어지러워가지고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헝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네. 제 판단으로는 이건 정당을 하자는 사람들의 태도도 아니고 네. 정당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아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게 느끼십니까? 구멍가게처럼 운영을 하니까 구멍가게처럼.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국회의원이 120명이 넘게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예. 대단히 참 불만스럽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어느 날 한꺼번에 당명을 확 바꿔버려요. 그래요. 예. 어느 날 또 누구 비대위원인가 누구를 불러가지고 전권을 줘요. 그리고 자기는 그만둬 버려요. 이런 정당 체제가 어디 있느냐 그예요. 이게 여야고 어디 다 그래. 안철수 의원만 해도 나가가지고 정당 만드는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정당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부산 같은 데 가면 시당위원장 글쎄요. 난리가 나고 창당대회에서 장난도 아니고 애들 노릇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당원이라는 것이 있는 건지 대의원이라는 게 있는 건지 대회라는 게 존재하는 건지 이런 기본 컨셉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평가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정치가 아닌 거죠. 말하자면 엉망진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지금 더 민주당인지 더민주당이라고 뭐예요? 또 그 이름도 그게 뭐냐고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하고 국어하고 섞었는지 어떤지 모르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당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것도 당의 대의 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정당의 본질은 네네. 당수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당이 소속되어 있는 대의원들이 대의 체제를 통해서 인원도 조직도 그리고 대회도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는 거죠. 예. 이것이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국민들한테. 이건 정당이 아니다 그러니. 알겠습니다.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 이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함으로써 무너져 내리던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언론상으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네.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 선대위원장을 영입을 하더라도 네. 당내 대의 기구라든지 당내 특정한 기구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그 선임을 하더라도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당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을 맡는 사람도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지 아무 정책성도 없이 인연도 없고 가치 지향도 없고 그냥 마음에 맞으면 하고 마음에 틀리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한국 정치 이래서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인 위원장이 오늘 국보의 전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본인이 사과하는 거야 본인 마음대로죠. 그전에 사과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네. 뭘 또 벼랑간에 또 사과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똑같습니다 지금.
여당 쪽도 보면 무슨 공천을 하기 위해서 여론 70%, 여론 60% 무슨 대의원 70%, 30%, 예, 30% 한다. 네. 이거 무슨 제도가 이런 제도가 있냐 그거예요. 네. 여론 가지고 사람 공천을 할 바에야 대의원은 왜 필요하고 당원은 왜 필요해요? 네. 정당의 존립 근거를 아주 기본적으로 존립 근거를 망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건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간 겁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하는 거는 네. 오픈 프라이머리 할 적의 얘기고 네네. 기본적으로 공천을 누가 하느냐 국민이 하죠. 국민이 직접 하느냐 국민에서 나온 당원이 뽑은 당원 대의원들 이 사람들이 공천을 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국민에게 공천권을 준다는 컨셉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정당을 난 지금 이렇게 정당 체제를 운영을 해가지고는요 한국 정치 발전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정말로 우리 고 박사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정책 박사니까. 아니, 정치학 박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당 체제는 정당 체제를 그리고 저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의 기구를 운영해 갈 수 있는 기본 세트로서의 정당도 예. 대의 기구 역할을 해줘야 알겠습니다. 되는 거지. 예. 그거 없어져 버리면 정당 어디서 존립 기반을 찾아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 진행자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가급적이면 제가 드러내지 않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가끔 의견 제시하세요. 자, 이 장관님, 문재인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대표를 사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 그게 정의당과의 선거연대 전략협의체 구성 합의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구라파 정치 같은 것을 보면 네, 이 다당 체제 하에서 이 정책 연대를 합니다. 네, 그렇죠. 정책 연대를 하는데 그 정책 연대도 좌우로 갈라져요. 그렇죠. 좌파는 예. 좌파끼리 연대하고 우파는 우파끼리 예. 연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연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설명하죠. 국민들한테.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연대한다. 네. 말하자면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국민들에게 한번 보여본 적이 없어요. 아하. 이건 정책 연대인지 무슨 정책 무슨 뭐 정당 간의 야합인지 정당 연대인지 예. 아무런 개념으로 정리가 안 되는 정치들을 하고 앉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다. 진짜로 우리나라 정당 정치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발전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새 정치하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다시 손을 잡고 오늘은 또 박주선 의원이 또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다 당대당 통합입니다, 지금. 이 국민의당으로 지금 야권 세력이 특히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이 지금 결집하고 있는 양상인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에부터 무슨 호남 정치 어쩌고 이제 그런 호남 얘기가, 정치 복원 이런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안철수라는 양반도 이게 무슨 국민 통합이고 호남 통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호남 정치론 같은 얘기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호남 통합이라는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고 정치가 왜 호남 정치 있고 영남 정치가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죠. 국가 이익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당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 하는 거 없이 호남 통합이다. 그러면 안철수 당신은 새 정치라는 것이 호남 통합이 새 정치냐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대답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하자면 이 정당 정치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정당 정치를 훼손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치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야권의 현실적으로 야권의 지지 기반이 호남이 중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적통이 될지 국민의당이 적통이 될지를 결정하는 일차적인 관건이
호남 민심의 향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하는 거 이거는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면 뭐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질 수 있지만 예. 최소한 새롭게 정당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호남 정당이라고 그런다면 그건 지역 정당이지 전국 정당이냐 말이죠. 그렇죠. 예.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자기 스탠스를 가지고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포커스를 호남 쪽에 중심을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처음 시작부터 그래요. 호남 중심으로만 정당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러면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정당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또 역으로 보면 말이에요. 호남 분들도 호남 정치하겠다 그러는 거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국 정당 만들어서 정권 갖고 오겠습니다. 이래 호남 정권을 분들이 잡는데 예. 말하자면 우리가 중심축에 있겠다 뭐 예.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예. 호남을 앞세워 가지고서 정당 시작하겠다 그러면 호남 정당으로 전락하라 이번에. 그러네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 그거는 호남 분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새누리당도 좀 짚어주세요. 김무성 대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있습니다. 그 국회 선진화법 이거 뭐 권력자가 찬성하니까 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찬성으로 돌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그런가 하면은 2012년 대선 끝나고 나니까 몇 명의 소수가 우리가 친박이다 이러면서 다 밀어냈다. 자기도 밀려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김무성 집권당 대표인데 선거 불과 뭐 70여일 앞두고 이 당내 분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발언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분란 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 했겠어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법안 하나도 되는 건 없고 네. 식물국회 상태로서만 그냥 흘러가니까 당 대표로서 어쩔 수 없이 원망스러운 데가 있겠죠. 그 원망스러운 데가 말하자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세력 장본인 뭐 이런 사람들이 원망스러울 뭐 거예요. 그게 박근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그렇게, 때니까. 그렇게 예. 뭐 원망하는 마음이 있겠죠. 예. 근데 그것도 제 생각은 네. 국회 선진화법을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을 하자. 개정을 해서 헌법이 정한 대로 제적 과반수의 투표 과반수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네. 그러면 식물국회 안 되겠는가? 그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 잘못하면 동물국회로 또 갈 수도 아니 있고. 그러니까요. 예. 식물국회라고 해서 다시 원상으로 회복한다 그러면 그 동물국회로 가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한 발짝도 발전해 본 적이 없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네. 타협이라든지 양보라든지 소수자 보호라든지 다수 계열의 다수 의사에 대한 승복이라든지 네. 이런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 보면. 그러니까 여야 막론하고. 여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이렇게 가가지고는 정치가 참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여튼 이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수준이 그 예. 수준이라고 보였지만 국민들 수준은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타협을 안 하느냐? 예. 왜 대화를 안 하느냐? 국민들 얘기 나오잖아요. 예. 예를 들면 대통령만 해도 법안 처리하는데 조금 답답하다. 앉아서 답답하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야당 야당 지도자 만나라. 불러서 밥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말이야. 이거 나라가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지금 국제 경제도 이렇고 나라 경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걸 설득을 하면 예. 설득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일단 국민들에게 메시지는 던져주는 것이 그렇죠. 아니겠느냐? 그럼 그렇죠. 그 힘이 예. 다시 에코로 국회 쪽으로 와가지고 그래요. 설사 야당 의원을 직접 설득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려고 했다. 이걸 국민들이 보고 지지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럼요. 그러면 야당도 거기에서 한 발짝 물러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국회 운영 자체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안 가지고 있다면 네, 네. 선진화법 아니라 후진화법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결과는 똑같죠. 어차피 운영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럼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고서. 아무리 소수자라도 나 도저히 저건 찬성 못해 하고 나가면 동물크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이 식물구에 국회 된 것이 이 법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보기엔 답답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법 때문이 아니라 운영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장관님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아이고, 질문 예, 제가 그러세요. 드릴게요. 예. 이 지금 새누리당이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갖고 또 갈등이에요. 이한구 의원 얘기도 나오고 아니다 외부 인사 영입해야 된다. 뭐 김항식 전 총리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게 해답입니까? 아니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하겠다 그러죠. 예. 하겠다고 그랬는데 상향식 공천을 하는데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야말로 그게? 관리만 하는 겁니다. 관리만 하면 예, 되죠.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예. 관리만 하면 되죠. 예. 그런데 정치라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이상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또 우리나라 정치 이 국회의원 선거라는 게 지역구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비례대표도. 비례대표까지 네. 있으니까 비례대표에서는 프라이머리로 안 되잖아요. 아. 그건 어차피 당에서 민주적이건 비민주적이건 어떤 민주적 방식을 통해서 예, 예. 뽑아줘야 돼요. 이 경우에 당내 인사가 좋습니까? 외부 인사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 당내 인사, 외부 인사도 이 장단점이 다 있고 네네. 지금 거론되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은 대구고 한 사람은 또 호남이고 네네. 뭐 이 측면에서의 장단점도 또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합리적으로 최고위원회면 최고위원회 아니면 당 간부회의면 간부회의 거기서 의논해서 토론해서 결정하면 결론. 돼요. 아니면 두 사람을 하든지.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장관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